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 26년 1월 6일, 1월 9일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육칠년 생활동우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또 금요일 날 바쁘실 텐데 일착으로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토영 방송 26년 1월 9일 방송. 장동혁, 이기는 변화로 국민의힘 바꾸겠다. 이게 이제 계엄 사과하면서 무슨 혁쇄신안 해갖고 뭐 당명을 갖다가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에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저는 못 받았는데 아마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문자 같은 걸로 당명을 갖다가 해달라. 뭐가 좋으냐. 이런 서베이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그 뭐죠? 한통령 그 단톡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카톡에. 예, 단톡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의견을 주시느라고. 예.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장동혁이 이틀 전에 이기는 변화로 국민의힘 바꾸겠다. 그럼 여기 키워드가 뭐죠? 변화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변화란 어떤 것이냐. 뉴스톱 10 새로운 앵커 노은지 벤치마킹. 그녀는 어떻게 6년 6개월에 김종석 앵커를 넘었는가? 예,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그 최근에 그 5일 날이죠. 1월 5일 날 그 6년 6개월 동안 그 뉴스탑 10을 진행해왔던 김종석 앵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앵커입니다. 예. 정말 저는 이분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김종석 앵커. 제가 좋아하는 김종석 앵커와 김진 앵커. 예, 채널에 좀 그 채널에 보면은 지금 40대 전후로 기수 중에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그중 하나가 또 노은지 부장이고 앵커죠. 예.
어쨌건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잘 성장해 갖고 대한민국을 이끌 좋은 언론인,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블루마운트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분석을 갖다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분석을 하면서 지금 국힘의 변화라는 것이 그 어떤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그 변화라는 것이 어떤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드디어 이제 오늘 기사 중에 하나가 세계이원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죠.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보면 공교로운 거죠. 대법원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해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갖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뭐냐면 그 재산 분할이 잘못됐다. 계산이 잘못됐다. 사실 그 우리가 2심에서 뭐 위자료 20억 그것도 전례 없는 되게 위자료는 1억을 넘지 않는 게 전례인데 20억을 했다는 거는 전례가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위자료가 중요한 게 재산 분할의 문제였습니다. 참 이게 그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심에서는 재산 분할 665억 이러다가 갑자기 2심에서는 또 이게 1조로 1조가 넘어갔고 대법원에서는 또 1조 말이 안 된다 파기환송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마지막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기사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떠요. 이 노소영 관장 쪽에서 기존 변호인단 일부 사임했고 정관 여성인권 변호사인단을 복원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중요한 재판을 하시거나 그렇게 제가 이거 이제 회사 날라다닐 때 경험이 제가 그 회사 컨설팅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소송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갖다가 많이 관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온 알만한 한국 5대 로펌, 빅 로펌의 변호사들을 사갖고 그런 소송을 갖다가 좀 해봤는데 정말 정말 여러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 변호사들을 절대 믿지 마시라. 꼭 이 노소영이 지금 실수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변호사들을 많이 믿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산분할 1조 3천억 이거를 갖다가 이끌어낸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잘하겠지. 그렇게 하고 신경을 갖다가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무리 무슨 뭐 정관이고 무슨 대법관 출신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재판을 챙기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 신드롬이 있어갖고 전문가는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교수는 나보다 낫다. 그래서 변호사는 나보다 낫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교수도 모르고 변호사도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상식을 갖고 물어본 법은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 절대 안 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날 뭐야? 책임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만 변호사들이 입에 발린 얘기를 하는데 잠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 아니 정말 5대 로펌의 변호사를 갖다가 제가 같이 해도요. 제가 그걸 써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수준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변호사들이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또 영업하러 다녀야 돼. 여러분 정관이라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영업맨이고요. 실질적인 일은 밑에 새끼 변호사들이 다 하거든요. 새끼 변호사들이 뭘 압니까? 질문하면 답변을 못해, 얘네들이. 절대 변호사를 믿지 마시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사에 보니까 그 일부 사임했다. 사임했다는 건 뭐예요? 잘렸다 이겁니다. 예.
일부 열받아 갖고 노소영 관장이 자르고 그다음에 전관 여성 인권 변호인단으로 보강을 했다. 이렇게 갖고 한번 붙어보자. 그 뭐 1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뭐야 반은 건져야 되지 않 5천억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아, 최태원 회장은 이제 또 뭐 파기환송이권 변호인 재선임했다. 어쨌든 뭐 성과를 보였으니까. 그런데 항상 재판이라는 거는 확신하는 쪽에서 당하게 돼 있어요. 방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최태원 회장님도 조심하시라. 이게 그렇게 생각대로 뭐 몇백억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기사를 갖다가 제가 퍼온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뭐,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중국은, 종이호랑이다. 아, 러시아가 종이호랑이 이미 밝혀졌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막상 붙어보니까, 우크라이나에도 찔찔 매면서 지금 1년 넘게 전쟁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막상 뭐, 지금 뭐, 대만을 포위해서 무슨 뭘 한다고, 그건 약간 쇼군 거고, 실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중국은 어떠냐? 빚이 8경원이다. 이건 조 단위도 아니고요. 조를 조를 띄워 그러니까 천조도 그러니까 9,999조 또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경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1경도 아니고 8경이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8경이라는 돈이? 빚 8경원 사실상 파산직면했다. 나라 절반이 백수다. 아비규환이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업하시는 분 항상 그거 잘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무슨 일론 머스크의 뭐 북한 근영권을 한국 접수하겠다. 또 섬유당이 다 사라졌다. 이게 그 매년 하는 그 인구에 관련된 포럼이 하는데요. 뭐 굉장히 큰 포럼입니다. 뭐 다보스 포럼처럼 미국의 다보스 포럼입니다. 할 정도로 뭐 유명한 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북한이 그걸 한국 접수하느냐? 남한에서 애를 안 나니까. 우리 지금 많이 났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게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안 되니까 20년, 30년이면 급격히 떨어져 갖고 3분의 1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다.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냐? 50대가 기준이 돼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인구 정책, 이 한동훈 대표도 그래서 이민국을 세워서 이 인구에 대한 그 대비를 해야 된다. 인구 절벽을 이걸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헬리송님 안녕하세요. 유병선님 한동훈 응원합니다. 페퍼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이게 중요한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나면 다른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헬리송님 대표님 질문이요. 한동훈 대표님 창당 안 하는 이유 나라 걱정인 것 같아요. 민주당 폭정도 막아야 되고 개헌도 막아야 하는데 창당에서는 막기 힘드니 어떻게든 국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시나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개헌을 막아야,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폭정을 막아야 되는 지금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연관해서 제가 설명해요. 첫 번째, 민주당 폭정을 막아야 된다. 지금 창당을 떠나서 창당을 갖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 폭정 맞는 사람은 국힘이 아닙니다. 국힘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 폭정에. 여러분 그 하시죠. 그 한동훈 대표가 1대 180으로 싸웠던 법무부 장관 때 딱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대표 혼자 지금 이재명도 맡고 있고 민주당도 폭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특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뭐냐면 한동훈이 다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리품이 있을 거잖아요. 특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 게이트 특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동훈이 다 만들어 놓으면, 그러고 아예 한동훈이 정해줘요. 이거 통일교 게이트니까 특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국힘이 통일교 게이트 하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창당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힘 밖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당 안 하는 이유 중에 민주당 폭정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창당을 할 수가 없다. 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개헌을 막아야 되는 이게 개헌은 이제 뭐 과반의 3분의 1에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발의는 과반이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통과시키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창당을 하더라도 개헌은 막을 수 있는 거죠. 예. 한동훈 대표 꼭 국힘에 있어야 개헌을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어딜 가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창당을 갖다 했다 칩시다. 지금 힐송님 그 가정하에 그럼 한동훈 대표 쪽에 의원이 한 30명 따라갔다. 그럼 국힘에는 한 뭐 7, 80명 남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국힘이 거기 개헌하는데 찬동을 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30명이 만약에 있다가 치면 그 30명의 의원이 민주당하고 합작을 해갖고 무슨 민주당이 원하는 개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는 사실 그 한동훈 대표 창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물어보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채널A 뉴스톱 10 가장 있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러분 채널A 뉴스의 구독자가 여기 제가 캡처한 대로 336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좀 채널A는 좀 독특하게 각 프로그램마다 이 별개로 또 구독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직구쇼, 내가 좋아하는 또 김진 앵커. 돌직구쇼 구독자가 이거 채널A 프로그램이지만 돌직구쇼에 그 어카운트가 따로 있다는 거죠. 네, 이해하시겠죠? 거의 구독자 지금 91만 명 좀 넘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뉴스톱10의 프로그램, 뉴스톱10의 또 별개의 구독자를 봤는데 그게 14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이게 채널A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뉴스톱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갖다 누가 만들었느냐? 김종석 앵커가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김종석 앵커를 좋아하고 김종석 앵커의 그 능력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김종석 앵커가 6년 6개월 만에 구독자 142.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채널A 전체 구독자가 336만 명인데 그중에 140. 거의 지금 절반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엄청난 인기를 갖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게 채널A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김진의 그 예를 들자면 김진의 돌직구를 갖다가 한 10년 한 것 같아요. 김진도 진짜 오래 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제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권유하고 싶은 거는 그 김진 앵커가 개인적으로 꽉TV라는 게 있어요. 제가 캡처해놨죠. 그 꽉TV 구독자가 돌직구쇼 구독자보다 더 많아요. 지금 110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 꽉TV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쇼츠 영상을 99% 올려요. 물론 긴 영상도 있어요. 5분짜리 영상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99%가 쇼츠 영상이에요. 1분 미만짜리.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 이 꽉TV 이걸 갖다가 보시면 한 주제가 딱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트럼프 얘기 뭐에 대한 내가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 그냥 50초라고 이렇게 1분 미만으로 찍어야 되니까 50초라고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 요약을 너무 잘해요. 정말 정말 재능이 있고 천재적이다. 그 요약에 천재적이다. 이게 말합니다. 제가 그 알고 있기는 이 꽉TV는 그 김진 앵커의 와이프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가끔 이제 와이프 목소리 질문이 있는데 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5분 영상, 50초 영상에서는 가끔 하고 그래서 5분 영상 좀 길게 찍는다 그러면 와이프가 질문 한 네다섯 가지 그 김진 앵커가 대답하는 형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혹시 꽉TV를 모르시는 분 있으면 김진 앵커 한번 들어보시라. 정말 좋아요.
이 기회에 제가 소개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하는 거는 김종석 앵커가 2019년 7월부터 해갖고 2026년 1월 4일까지 6년 6개월을 방송에서 구독자 142만 채널로 키워놨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 김종석 앵커가 정말 롱런을 뭐 10년 돌직구조부터 한 10년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은지 앵커로 교체가 됐어요. 올해 1월 5일부터. 그러니까 교체된 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5일 됐네요. 오늘 9일이니까 5일 됐습니다. 그래서 노은지 앵커를 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앵커가 바뀐다고 그래갖고 이거 데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혀 뜻밖으로 아주 노은지 앵커가 성공적으로 테이크오버를 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노은지 앵커가 정말 성공적으로 테이크오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갖고 국힘 상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경희님, 힐성님 맞습니다. 한동훈은 나라 생각 정말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한동훈 대표만큼 나라만 오직 나라 개인의 사익이 아니라 오직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이다. 우리는 그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을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의 부강을 꿈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아니, 예를 들어서 귀인이 오더라도요,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좀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그 예수님 오신 날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메시아 구원자를 갖다가 수천 년을 기다렸는데,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온다? 수천 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헤롯이 죽이고 해갖고, 그 제물로 된 게,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갖고, 그게 첫 희생 제물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2살 이하 아이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33살, 그리고 공생애를 끝나고 또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유대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엄청난 수치로 생각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 감독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영화 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 번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드리자면 멜 깁슨이 굉장한 신자예요. 예. 그 신심이 깊은 신자인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 영화를 망한되겠다 그럴 때 지금 뭐예요? 헐리우드의 돈줄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투자를 거부했어요. 예, 돈이 없으면 영화를 못 만들잖아요. 왜 그러죠? 수치심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못 박았다는 그걸 또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또 펼치면 정말 쪽팔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이 유대계 자본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멜 깁슨 감독이 한 영화는 멜 깁슨이 그 당시에 벌었던 전 재산을 갖다가 그 영화에 집어넣고 멜 깁슨이 개인적으로 그냥 번 돈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투자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해갖고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한동훈 대표가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선진국화, 대한민국을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인을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필리핀에서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정경희님 정말 동의합니다. 한동훈은 나라 생각뿐입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리성님, 오늘 동대문 촉청강을 보셨나요? 사람이 어마어마했어요. 예,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뭐요? 한동훈 스스로가 나는 가장 보수주의자다. 보수의 스탠다드다. 모델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그라미님, 김진 앵커 쇼츠 영상 대박이죠. 예. 정말,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예, 김진 앵커. 이게 중도 보수의, 저희들이 이제 중도 보수 아닙니까? 한동훈도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들 그 중도 보수 입장에서 이 김진 앵커의 그 쇼츠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정말 공감이 많이 가요. 예, 한번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ECD님, 한동훈 대표님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혜숙님, 한동훈 대표님은 천재입니다. 예,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점지하신 정치인이다. 예, 한동훈 대표님 같은 분, 저도 처음 봅니다. 저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한동훈 대표님 보고 반했어요.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화이팅! 지켜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제가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김종석 앵커. 김종석 앵커가 잘린 게 아니에요. 잘린 게 아니고 잠시만요. 이게 감기가 날래다가 요새 필리핀이 엄청 또 감기 유행이 돼갖고 다시 감기가 들렸어요. 음. 그래서 제가 프로폴리스 캔디를 물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러면 이게 목소리가 안 나. 프로폴리스 캔디 물고 제가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이게 김정석, 제가 좋아하는 김정석이고 잘린 게 아니고 퇴사한 게 아닙니다. 채널 A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니까 여기 보면 CT 라이브라고 해갖고 9시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뉴스탑 10이 있잖아요. 이건 5시 10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정석의 거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아갖고 CT 라이브라는 이건 이제 이 분석하고 대담하는 그래서 무슨 이렇게 기자들 중에 이제 뭐 팀장이나 부장들이나 어떤 이슈를 막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게스트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거를 갖다가 보는데 김정석 거의 그 예리함에 빛이 나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사다 보니까 아직 약간 컨셉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김정수의 지금 능력을 100%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김정수가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샤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은지 그 앵커는 정치 시그널 아침에 했던 아침 8시엔 정치 시그널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이현수 씨가 그거를 테이크오버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채널 A 그러니까 이게 이 중도 보수 컨셉에 맞아요. 보니까 조선일보다 더 맞는 것 같아. 중도 보수 컨셉에. 그래서 좀 채널 A가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A에서 뛰고 있는 지금 40대, 30대, 40대 이 대표적인 기수들이 잘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인 언론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유치원생 한동훈님 영화 보다가 그분의 감동하면서 눈물 짓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는 그걸 갖다가 여러 번 봤어요. 극장에서도 보고, 잠깐, 여러 번 봤어요. 예. 저는 또 이렇게 딱, 필이 꽂힌다 그러면 영화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외울 정도로 봅니다. 계속 봅니다. 예. 정말, 멜 깁슨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알고 감동을 많이 받아서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변화라는 게 뭐냐. 여러분 댁에 보면 큰 자리의 후임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인규 목사님이 이제 일대 교회를 갖다가 설립한 목사님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하셨죠. 왜냐하면 조인규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저기 서대문에서 천막교회를 해갖고 그래서 거기서 신의 운사를 받아갖고 뭐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게 소문이 확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의도 그때는 이제 완전 모래사장이죠. 여의도 여의도 그걸 진 분이요. 그 제가 알기로 있고는 공병대 장교 출신 분이 그걸 총책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여의도
성전을 갖다가 건축을 했다. 그러니까 일대 목사님이니까 굉장히 오래 갔죠. 하지만 이제 교회법에 의하면 만 70세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고 우리가 호칭을 갖다가 어떻게 붙이느냐? 20년 이상 목회를 했다. 뭐 그분이 처음 그걸 만들었던 아니면 청빙에서 왔던 어쨌든 간에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사님으로 목회를 했다 그러면 원로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줘갖고 계속 좀 서포트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영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 청빙해야 되니까 2대 목사님으로 이용훈 목사님이 청빙해서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참 날아다닐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갖다가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뭐 하느라고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 하면, 그 몇 번 있었어요. 그 단계가. 그때는 어떤 시점이냐. 조영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이용훈 목사님이 담임을 한 지 한 2년, 3년 지난 그 시점이었어요. 딱 갔는데, 아직도 프랑카드가 조영규 목사님 프랑카드. 아니, 분명히 담임 목사님은 이용훈 목사님이신데, 아직도 조영규 목사님 프랑카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곳곳에 그냥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큰 자리의 후임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조영규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김종석 앵커의 다음 자리를 갖다가 잇는다는 거는 이 노은지 앵커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어려운 자리를 갖다가 뜻밖의 지금 5일밖에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1월 5일부터 방송했으니까 5일밖에 안 됐어요. 방송한 지가. 근데 제가 5일간 그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와, 이 노은지의 이 대단함.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정말, 노은지 칭찬하고 싶습니다. 노은지 앵커. 지금 나이는 42살입니다. 올해 42살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자, 그럼 왜 제가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했느냐? 이 변화라는 키워드예요. 오늘의 그거는 변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아이고, 박혜성님, 한통령 잘 되길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변화라는 키워드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제 말씀을 이제 하나씩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윗칸에는 노은지, 아래칸에는 김종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6년 6개월 동안 테이블 위치가 이랬어요. 자, 김종서가 지금 오른쪽에 있죠. 테이블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패널들 테이블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강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정면에서 딱 바라봤을 때 지금 김종석 앵커 쪽에서 예배 우리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 배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상대편 패널이 이렇게 왼쪽 이 테이블 배치가 원래는 편하고 정상적인데 이 노은지 앵커가요 굳이 그걸 갖다가 정반대로 바꿨어요. 이 패널 테이블을 갖다가 오른쪽에 두고 본인 스스로가 불편하지만 왼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정말 제가 이거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컨설팅 할 때 드는 예인데 우리가 변화를 갖다가 느끼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제가 이런 예를 갖다가 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젊었을 때는 우리 이제 동네마다 그런 헬스클럽이나 이런 뭐 스포츠 센터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저희 방배동에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방배동 사시는 분은 뭐 거의 다 알 정도로 그런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을 갖다가 잘못하면 이게 넘어가요. 이게 뭐 크다고 해서 다 유지되고 돈이 잘 벌리는 게 아닙니다. 자,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갖다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똑같이 들어가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샤워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인 소유주가 우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새로운 주인이 정말 뭔가 돌을 닦은 사람인 거를 알았어요. 주인이 바뀌었구나를 갖다가 누구나 다 알아. 100%다 알게 됐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스포츠 센터 가면 샤워실이요.
이게 남자 옷 갈아입는데 탈의실이 있고 남자 목욕탕이 있고 샤워기 여자면 여탕이 있고 여자 옷 갈아입는 데가 있고 이렇게 같이 샤워 그걸 갖다가요 주인이 딱 바뀌자마자 딱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키를 받아서 프론트에서 키를 받아갖고 오른쪽으로 남탕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 여자는 반대로 그전까지는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자가 탕이 이게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 동선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 주인이 바뀌었구나. 지금 다 안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안 거야. 그러고서 시설이 조금씩 보완이 되고 뭔가 괜찮은 코치들이 붙고 이래갖고 굉장히 그 잘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거 바뀌는 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탕 여탕 바꾸듯이 이걸 갖다가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거지. 김정성 앵커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여기 노은지 앵커가 서서 하면 이건 뭐 남의 프로그램에 그냥 자기가 그냥 잠깐 맡아서 온 건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은지가 과감하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왼손잡이는 아니지만 왼손잡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노은지가 어쨌든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좀 불편한 장소인 자기가 왼쪽에 쓰고 패널들을 갖다가 오른쪽에 탁상을 그 테이블 위치를 갖다 정반대로 바꿔버렸다. 이게 변화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변화죠. 예. 그 다음에 입장 퍼포먼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김정석 앵커가 뉴스탑 10 시작하면서 막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퍼포먼스를 내냐? 주먹을 딱 해요. 예,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주먹을 딱 해갖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듯이 현수화는 못 치지만 주먹으로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해갖고 패널들이 앞에 딱 이렇게 주먹을 딱 내밀고 그다음에 김정석 앵커가 주먹을 딱 내밀면서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했거든요. 노은지 보세요. 그냥 입장합니다. 패널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합니다. 예, 그냥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게요, 그 노은지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노은지 그 앵커는요,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담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김정석 앵커는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선배님이라는 호칭도 써요. 선배님, 아니 뭐 언론의 선배가 됐건 뭐가 학교 선배가 됐건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선배님이란 호칭을 가끔 씁니다. 이 패널을 갖다가 특정 패널을 부를 때 노은지 앵커는 사적인 호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걸 갖다가 뭐예요? 어떤 그 공적인 시스템으로 끌고 가겠다. 뭐 계급장 떼고 뭐 선후배 뭐 이런 거 없고 뭐 선배 후배 이런 거 없고 그냥 우리는 실력으로 붙는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다음에 퍼포먼스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게 또 파격적인데 스크린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김정성 앵커는 대형 스크린이에요. 여기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다 스크린입니다. 이게 엄청 크죠? 예, 대형 스크린이죠. 그런데 노은지 앵커는 이 대형 스크린을 포기하고 이 스크린을 갖다 왕창 줄였어요. 그 대신에 뭐를 했느냐? 이 스크린을 디자인을 했어요. 여기 보면 하얗게 디귿자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이렇게 네모나게 또 이렇게 좀 조명을 해갖고 선도 보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디자인해갖고 스크린을 확 줄여버렸어요. 이 뒷배경에 대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이 스크린이 크다 보면 이게 뭐야? 앵커가요.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스크린의 내용을 가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예, 김정석 앵커식으로다가 왜 스크린이 워낙 크니까 거기다가 파워포인트가 지금 떴을 거 아닙니까? 뜨다 보면 김정석 앵커가 본의 아니게 그 내용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얼른 피할 겁니까? 뒷배경이 다 내용인데. 예? 하지만 노은지처럼 스크린을 확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용과 앵커가 독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방해가 안 되죠. 이 시청하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뭐 글자를 가린다든가 앵커가 뭐 그런 게 방해 또 깔끔해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정리가 이게 이 스크린 자체를 디자인을 새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스크린을 갖다가 쉽게 해서 TV만 하나 딸랑 놓은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디자인한 박스에다가 결국 TV를 안 친 결과 아닙니까? 정말 세련돼 보인다. 심플하고 세련돼 보인다. 그러니까 노은지 앵커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독립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앵커가 이제 독립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래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이게 사람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노은지 앵커가 옴으로 해갖고 이게 사람 그러니까 그래픽 팀을 바꾼 것 같아. 아마 작가도 바뀌었을 것 같아.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노은지 하나가 옴으로 해서 이게 앵커만 바뀐 게 아니라 이 뉴스 탑10의 그래픽 팀도 바뀌고 그 다음에 뉴스 탑10의 작가가 있잖아요. 작가도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김종석 앵커. 이렇게 보세요. 김종석 앵커의 그래픽팀은 뭐냐면, 가능하면 많은 내용을 갖다가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김종석 앵커의 그 그래픽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언급할 때마다 다 사진을 띄워. 예를 들어서 서훈, 박지원, 서훈 이렇게 있고, 사진을 갖다가 다 띄워. 뭐 하면 책임 물어야 된다. 이재명 뭐 이렇게 사진을 다 띄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시비 가리겠다고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가능하면 많은 내용을 갖다가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좋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지럽죠. 어지러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뭐야 노은지의 그 그래픽 팀은 심플해. 여기 보시잖아요. 딱 박스에다가 장동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뭐 사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플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 예, 그래픽 팀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래픽 분위기가 굉장히 간결하게 변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TV님, 붉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오늘 당면 계정 전화 받고 싫어요. 당면 계정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대박, 대박입니다. 네, 육지영상 감독님, 구조 변화, 위치 변동, 시스템 변화.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물. 그래야 대중은 뭔가 바뀐 것을 느끼겠죠. 그게 아니면 뭐야? 그나물의 그 법이네. 그래서 한동훈표 신당창당에서 섬김을 능가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길. 네, 함께 기도합시다. 음. 자, 그 다음에 그래픽 분위기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게 최소한의 개입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되게 보면 이렇게 이게 뒤에 이제 스크린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 내용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뭐 이렇게 찝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노은지 앵커는 뭐냐면 이게 스크린을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독립해갖고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옆에 그리고 이렇게 찝을 때도 최소한의 글자를 안 가리고 최소한의 물론 이럴 때도 있습니다. 뭐 시진핑하고 이재명 설명할 때 시진핑 먼저 설명하고 이재명 좀 머니까 이렇게 다가가서 시진핑을 좀 가리는 경우는 있죠. 뭐 이게 뭐 100%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개입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한다. 노은지가. 그래서 앵커와 자기가 방송하고 온 내용을 갖다가 시청자가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앵커가 방해를 안 하려고 최소의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좀 꼼꼼히 보시면 알겠지만 폰트하고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김정숙 앵커의 폰트를 보세요. 해당 지역 3명. 이 폰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뉴스 탑10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있죠. 뒤에도 로고가 있죠. 자, 뉴스 탑10은 왜 뉴스 탑10이냐? 1일부터 10위까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뉴스 탑10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했느냐? 앞에 이 로고 대신에 이거는 사위다. 사위의 내용이다. 라고 해갖고 이걸 바꿨습니다. 자막을. 그 다음에 뒤에는 이 뉴스 탑10을 알려주니까 뉴스 탑10 로고를 넣고
근데 폰트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폰트체, 글씨체가 다르죠? 예, 해당 지역고, 이거하고 이해운축, 이거 글씨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갖고, 좌우간 노은지가 새로 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이거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노은지의 프로그램이다. 지금 이걸 갖다가 엄청 강조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아니, 오두막님, 저도 첫날 모르고 봤는데 여성 앵커 예사롭지 않게 보여. 아, 정말 노은지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정말 아니 제가 그 정치 시그널도 많이 보는데 그때도 아,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뉴스탑 10 진행하는 거 보고 이건 똑똑하다가 아니라 똑똑하다를 넘어서 이게 정말 제2의 김종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롱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게 군더더기 없는 짧은 문장을 많이 써요. 핵심 질문을 하고요. 정확한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짧게 정확한 요약을 해서 패널한테 질문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요.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뭐 누굴 불러준 간에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 공부를 안 한 거야. 아니 준비를 안 해왔던가. 횡설수설해지면 일단은 그러니까 말이 길어진다는 건 횡설수설한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보세요. 횡설수설한가요?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핵심만 딱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항상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1년 전에 한 얘기하고 1년 후 한 얘기가 똑같아요. 왜? 관점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지한테 그걸 느꼈습니다. 아,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거기 이슈가 뭔지 정확하게 딱 정리해갖고 물어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패널들이요.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해. 아니, 김정석 때는 약간 좀 사적인 뭐 이렇게 하면서 풀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노은쟁 거 정확하게 요약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딱 던지니까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던 뼈도 못 조르겠네. 꼭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패널들의 긴장감이 시청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긴장감이 없으면 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 앵커를 보면요. 하얗게 분칠을 하고 나옵니다. 아, 이건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방송 뭐, MBN을 보던, 뭐, TV조선을 보던, 저간, 여성 앵커가 나오면요. 여성 앵커는 뭐냐면, 되게 피부가요, 하얗게, 그게 정말 하얘서 하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다 분장을 하잖아요. 분장을 갖다가 하얗게, 미백으로 해서 얼굴이 하얗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은지 앵커를 보고 정말 프로페셔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제가 김종석 앵커 사진하고 노은지 앵커 사진을 했는데, 이게 김종석 앵커 얼굴이 더 하얗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남자인데도 김종석 앵커 얼굴이 더 하얗게 보이고 노은지 앵커는 약간 썬틴 분위기야. 저는요, 노은지 앵커도 얼마든지 화장을 할 때, 되게 다 화장을 하잖아요. 그거를 할 때, 그 화장하는 분한테 해갖고, 얼굴 하얗게 해주세요. 미백으로 해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미백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은지 앵커는 승부를 갖다가 거기에 걸지 않았습니다. 하얀 피부에 건 게 아니라, 노은지 앵커는 프로페셔널에 걸었다. 여러분 이 뉴스탑10을 보면 아시겠지만 노은지 앵커 얼굴이요. 약간 유난히 구릿빛이에요. 예. 저는 이게 원래 피부가 그렇게 약간 좀 선텐 피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노은지 앵커 의도적으로 이 구릿빛 그 뭐야 화장을 했다고 분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다. 썬틴 얼굴 컨셉에 머리도 염색했죠. 머리가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을 갖다가 프로페셔널하게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은요, 혹시 옛날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힐러리 클린턴의 대학 시절 사진. 대학 시절 사진은 어떠냐 하면, 저는 봤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눈이 안 좋아갖고요. 안경 도수가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요. 렌즈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렌즈다. 이렇게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를 돌아가는 렌즈고요. 그 다음에 뿔테에다가 머리가 까만 머리예요. 힐러리 클린턴의 원래 머리는 까만 머리고 장발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바시험 합격하고 이제 정계 진출하기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깨달은 거야.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면 이 모습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머리를 일단 단발로 잘랐어요. 긴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염색을 했습니다. 금발이죠. 우리가 아는 힐러리 클린턴은 금발입니다. 원래는 검은 머리예요. 근데 그 염색한 머리입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고 콘택트 렌즈를 꼈어요. 그리고 화장을 시작했죠. 그게 바로 프로의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노은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2의 힐러리 클린턴 같은 분위기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갖고 어쨌든 단발에다가 머리 염색 컨셉, 이 머리 염색 컨셉은 뭘까요? 이 썬틴 분위기 아닙니까? 썬틴 분위기, 피부도 썬틴 분위기, 머리카락도 썬틴 분위기. 자, 그 다음에 검은색 항상 검은색 정장이에요. 뭐 치마 입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검은색 정장 바지 예,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42세예요 지금. 근데 체중 관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이 체중 관리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체중 관리는 단순히 체중 관리가 아니라 이게 자기 관리거든요. 셀프 컨트롤이 얼만큼 되냐 안 되냐는 이 체중 관리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처럼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배가 나오고 여성분도 살이 찌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40대 아닙니까? 지금 40대? 40대면 이 프로페셔널하게 체중관 실적으로 제가 면접을 볼 때, 회사 면접 볼 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필리핀에서도 회사 면접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뭐 살찌고 퉁퉁하고 이러면 저는 점수를 그렇게 주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관리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식욕 아닙니까? 식욕. 여기에 대한 셀프 컨트롤 능력이 없다는 거는 딴 데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자기 몸 관리도 너무너무 잘 하고 있다. 여러분 그 뉴스탄드 보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그래서 최대한 그 여성으로서의 여성 앵커로서의 프로페셔널을 부각하고 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텐 얼굴 컨셉에 염색도 같이 맞췄고 단발에 검은 정장에 42대 체중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김정성 앵커가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계속 해갖고 이게 뭡니까? 여기 이제 1월 5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1월 5일 오후 5시 10분부터는 누가 한다? 뉴스탐 때는 노은지 앵커가 맡는다는 광고를 갖다가 내내 띄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띄웠어요. 김정석 앵커가 하고 있는 내내 일주일 동안 계속 노은지 이렇게 광고를 갖다가 김정석 앵커 프로그램에 계속 채널에서 띄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조직에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채널A 그 회사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요. 이거 바꾸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노은지가 어쨌든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주간 대대적인 홍보를 갖다가 하는데 1주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자막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주는 뭐 바뀐 다음에 1주는 뭐예요? 혹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뉴스탑10 끝난 다음에요. 그 영상을 찍어갖고 이 두 사람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노은지는 어떤 영상이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 프로페셔널한 그 모습의 그거라고
그 다음에 김종석 앵커 아까 얘기했죠. 그 라이브 CT 라이브라는 건 그 김종석 앵커 너 이런 거 봤어?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CT 라이브를 홍보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두 개 영상을 계속 틀어줘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게 조직에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렇다면 자, 뉴스탑 10의 노은지 앵커의 다음 변화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자, 이렇게 변화를 갖다가 뭐 위치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시도 뭐 폰트부터 해갖고 스크린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의 변화는 뭘까요? 저는 여러분 이제 두고 보시면 압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다음의 변화는 이거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물로 패널 교체. 여러분, 이게 뭐가 변했다는 거를 가장 이 제3자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 잘 나가던 그 채널 A가 이 뉴스탑10이라는 간판 프로그램이죠. 간판 프로그램 6년 6개월을 잘해왔던 김종석을 갖다가 왜 노은지로 바꿨겠습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이제는 시대가 김현정의 뉴스쇼 1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CBS에서. 결국은 바뀌었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바뀌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평생 직장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유튜버도 그 2분, 3분, 5분 이상 보지 않습니다. 예. 그 보면은 이게 돌려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갖다가 필요로 하고 우리는 소비자에 맞춰야 되고 니드에 맞춰야 되고 거기 따라 움직이고 그러니까 꽉 TV가 그렇게 하는 건 내용도 좋지만 컨셉을 너무 잘 잡은 거예요.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 그 50초는 볼 수 있다는 거야. 지속적으로. 예. 그렇게 요즘 긴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통영 방송처럼 이렇게 한 시간씩 방송하면 많이 안 본다는 그런 거죠. 예. 하지만 저희는 또 고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저희 세대의 그런 구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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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를 갖다가 바꿔야 되느냐? 패널을 바꿔야 된다. 그 패널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관점에서 논평을 갖다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식상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비즈니스잖아요. 예? 저희 채널은 비즈니스가 아니지만 채널 A는 비즈니스잖아요. 그 비즈니스는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언하건데 이제 조만간에 패널들이 대거 바뀔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예. 그런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사필기장님, 늦게 퇴근했어요. 다시 보게 해야죠.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사필기장님. 육실현 상한님, 저도 여쭤받았는데, 2번 노. 꼭 눌렀습니다. 건방진 주인과 불친한 직원과 맛없고 불결한 음식은 그대로인데, 간판으로 어그로 끈다 장사가 잘 되냐고요? 제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동혁에게는 뭐 변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삼았죠. 지금 장동혁은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썸네일 쓴 대로. 장동혁 이기는 변화로 국민의힘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게 뭐냐? 지금 제가 얘기한 그거라는 거야.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제3자가 봤을 때, 저기 완전히 바뀌었네. 라고 하는 바꿀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꿔야 이게, 소비자는 변화를 느낀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뭐야? 앵커도 바꾸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패널도 바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 아직도 지금 1시간이 됐는데 61분이 보고 계시는데 와, 좋아요는 2배네. 131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14,000명은 좀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제 제가 뉴스탑텐에 대한 설명은 이해하실로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그 국힘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자, 오늘 국힘에 대한 뉴스를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 제가 어제 방송했죠. 한동훈 대표가 2호선은 반드시 고소고발을 해야 된다. 형사, 민사, 그거는 해야 된다. 역시 예상대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국민의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거는 역시 그 한동훈 대표 정확히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 을 당협 신년회의 초청회다. 한동훈 전 대표를 모셔다가 했습니다. 자, 그때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보다도 보수적인 정치인 본 적이 없다. 내가 가장 보수, 중도 보수죠? 중도 보수의 FM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자, 윤리위원장이 정해졌다고 그랬죠? 예, 그 사이버 무슨 전공하신 분? 여기 첫 회의를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길지 않게 한동훈 이게 이 뭐예요? 윤희석 말을 갖다 빌리자면 징계하려 만든 윤리위. 누굴 징계요? 한동훈을 징계할 목적으로 만든 윤리위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윤석이 KBS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변화, 제가 뉴스탑10에서 분석했던 변화, 그리고 지금 국힘이 장동혁이 어제 이틀 전에 우리가 변화해서 어쨌든 국힘을 갖다가 이끌고 그 변화, 이 장동혁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 장동혁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뉴스탑10의 그런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동혁의 변화라는 거는 어떤 변화냐? 이런 거죠. 장동혁도 결국은 사람을 바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꿨느냐? 김도읍을 갖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 고성국을 입당시켰습니다. 김도읍이 나간 날 그리고 고성국이 국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고성국이 입당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말에 의하면 하루 전인가요? 그때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고성국이 입당하고 고성국이 입당하는 과정에서 당이 공식적으로 환영을 했다. 윤 어게인 계엄허공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징격인 고성국을 공개적으로 당에 영입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면 도대체 계엄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바꾸긴 바꿨는데 그 지금 국힘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고성국식으로 바뀐다. 고성국식이 뭐예요? 국힘은 지금 뭐예요? 윤어게인의 방향을 갖고 바꾸고 계엄 옹호의 방향으로 바꾸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방향을 갖고 지금 국힘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자, 신지호 전 의원의 말에 의하면 국힘 정책위 의장에 점정식을 임명하고 지명직 최고위원회 조광안을 갖다가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냐. 정점식은 윤통의 맹호. 제가 그랬죠? 2년 연장 대통령 휴가를 갖다가 데리고 갔다. 정점식을. 한동훈이 대표단의 정책위 의장을 교체한 사람이고 조광안은 이철규가 영입한 인물로
24년 7월 전대 당시 한동훈 출마금지 요구 연판장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뭐 방향은 뭐예요? 사람을 바꾸긴 바꾸는데 지금 정정식도 영입하고 조광안도 바꾸고 국힘 내에 사람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바뀌는 방향이 뭐냐? 한동훈을 반대하는 사람, 한동훈을 죽일 사람으로 지금 국힘의 요직을 채우고 있다. 또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금 그래서 국힘 지도부는 어떻게 돼 있느냐? 장동혁, 송원석, 그다음에 정점식, 그다음에 조광한, 김민수, 김재원, 신동욱, 예양자, 우재준. 그 우재준 하나밖에 없다 지금. 또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을 갖다가 세우는데 정말 저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게 장희찬이 무슨 커리어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싱크탱크거든요. 국힘의 싱크탱크를 갖다가 우리는 여의도 연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희찬이 싱크탱크입니까? 장희찬 머리에서 뭘 나와갖고 뭘 어떻게 하죠? 소통위원장 김민수. 김민수가 소통이 됩니까? 김민수하고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다. 국힘을 갖다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젊은 친구 박민영이죠. 박민영.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갖다가 잘라내려는 박민영.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막이 어떤 식으로 한동훈 저격수 장해찬 그 한동훈한테 중징계가 안 나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 중징계로 처벌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그 뉴스탑10의 그 노은지의 변화 그리고 지금 장동혁이 추구하고 있는 국힘 안의 어떤 변화. 그래서 장동혁은 뭐라고 지금 슬로건을 걸었습니까? 이기는 변화로 국민의힘 바꾸겠다. 자, 이기는 변화가 뭐죠?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변화라는 게 지금 장동혁은 어떤 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극우 세력을 갖다가 요직에 앉히는 그걸 장동혁은 이기는 변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기는 그런 변화에 국힘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국힘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중도 보수로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중도 봉수의 대표적인 상징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을 죽이고 한동훈을 갖다가 징계하겠다. 이런 건 뭐예요? 중도 보수는 일단 버리겠다. 잘라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국힘이 바뀌겠다는 게 어떻게 바뀌겠다는 거예요? 더 극으로, 더 윤 어게인으로, 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더 계엄 옹호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직 맡고 있는 사람 다 그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환길 고성구까지 지금 합세하고 있지 않나요? 정식 당원으로 합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국힘을 갖다가 그래서 뭐 오렌지 당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내용이 바뀝니까? 그 오늘 그냥 국힘 그 현판 딱 떼고 내일 야 오렌지 당으로 바꿔. 그래갖고 현판식을 한다 한들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바뀌는 게 다 뭐예요? 계엄옹호당 계엄옹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윤 어게인 지지자들 그리고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갖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데쳐내고 잘라내고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 현판을 갖다가 오렌지당으로 바꾸건 무슨 바나나당으로 바꾸건 그게 국힘이 정말 이 중도 보수에서 사랑을 받고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참 암울한 변화다. 이 장동혁의 변화는 암울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뉴스는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방송 끝나면 이제 내일 모레 이렇다라 방송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뭘 얘기하느냐. 시스템, 암만 좋은 시스템도 망가진 사람이 시스템을 만지면 이 시스템도 망가진다. 사람에 따라서 망가진다. 그 얘기를 갖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용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월 29일에서 1월 5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는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오두막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에서는 없었고요.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은 SCY님, 이렇더라의 믿음 2등급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오두막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열정TV님 오늘 그거 가영석 방송 들어보니 이준석 때 가처분 인용 실수 되풀이 안 하기 위해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처분 내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영석 본인은 당원도 아니잖아요. 복당, 복당하려다가 뺀지 맞은 분 아닙니까? 왜 남의 당에 배나라 금나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당원을. 오늘 그 얘기 했더구만. 그 홍준표가 하도 찍찍거리니까 배현진 의원이 아니 당원도 아니면서 왜 남의 땅에 이렇게 배나라 감나라 좀 입 좀 다물고 계세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똑같은 얘기죠. 본인 무슨 당원도 아닌데. 예, 육천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또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이렇더라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두막님, 오늘 변화에 대한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셨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덕태비님, 고성국, 가영서, 경기고 선후배 사이라 친하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TV님도 감사합니다.